6월은 좀 차분한 분위기의 한 달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점성술에서 최고의 길성으로 불려지는 두 행성이 금성과 목성이 우리의 감정, 가족, 보호를 뜻하는 계자리에서 만납니다. 이 두 행성이 만난다는 것은 금성이 가진 매력과 풍요로움을 목성이 증폭시켜 주는 것과도 같은데요. 이 시기에는 네 사람을 돌보고 품어주고 공감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복지 정책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 또 커뮤니티 연대가 화두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내 울타리 내부의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된다든지 또 감정적인 치유에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의 지배 행성은 커뮤니케이션의 별 수성인데요. 신월 후에 2주간 뉴스나 소문이라든지 정보량이 좀 늘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배운다든가 계약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시기에 수성역행 그림자 기간이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오해의 씨앗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새로 시작하는 정보나 계약이나 또 문서는 무언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신월은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데요. 새롭게 공부를 시작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블로그 또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목표 설정에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시작한 일이 있다면 6개월 후에 쌍둥이 자리에서 만월이 있을 때쯤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9일에 지난 7년간 양자리에 머물던 상처와 치유를 나타내는 소행성 카이론이 이제 별자리를 바꿔서 이동을 합니다. 50년 만에 황소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장기간 그와 관련된 시대적 변화가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7년간 양자리에서의 카이론을 좀 살펴보면요. 양자리는 나라는 존재, 또 생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기 세계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치유와 재탄생의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했고요. 양자리의 부정적인 이면인 공격성과 전쟁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야 되는 전 세계적인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계와 다른 나의 고유성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어떤 큰 기업보다는 1인 미디어, 각자 도생의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생존 방식과 정체성이 무너지는 아픔을 좀 겪긴 했지만 또 그 속에서 더 독립적이고 강인한 새로운 나를 찾아내는 치유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카이로는 황소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황소자리는 우리의 자원, 돈, 물질, 화폐, 부동산, 자산, 식량, 육체적인 안전을 나타내는 별자리입니다. 이 시기에는 돈이나 재산, 우리 몸의 안전에 대해서 가져왔던 만성적인 불안감이나 결핍이 표면화될지도 모릅니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이나 자원 부족과 같은 사회적인 상처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음식이나 토지, 자원, 화폐 가치를 재정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는 일이 주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 전체가 무조건적인 팽창보다는 무엇이 진짜 안전한지 또 우리 몸과 자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스스로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치유 여정의 시작일 수 있겠습니다. 6월 29일에는 계자리에서 수성역행이 있습니다.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2026년에 3번의 수성역행이 모두 모래별자리인 물고기 자리, 개자리, 정갈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올 한 해 우리가 겪을 소통의 오류나 정체의 현상이 단순히 시스템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감정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발생을 하고 또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성역행은요, 6월 중순부터 그림자 기간이 시작이 되어서 7월 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형 기기의 출시라든지
또 시스템 계약, 물류 유통이 지연이 된다거나 대대적인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자리에서의 수성역행은 대화를 나눌 때도 이성보다는 좀 감정이 앞설 수가 있는데요. 국가 간 또는 어떤 집단 간 또 개개인의 협상이나 대화에 있어서도 과거의 감정적인 앙금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때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정리 작업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성은 원래 이성적인 행성이지만 물의 영역에 들어가면 왠지 힘을 쓰지 못하고 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데이터나 논리만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려 한다거나 계약을 맺으려면 자꾸만 스텝이 꼬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해의 원인이 어쩌면 감정에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말 뒤에 숨은 서운함이라든지 불안, 두려움 같은 감정적인 앙금을 살펴보는 일이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을 먼저 알아채주는 것이 역행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6월 30일에 목성이 사자 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년간 사자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다음 1년간 문화, 예술계, 패션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매우 화려하고 좀 대담한 방식으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는데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목성이 사자 자리에 들어가는 6월 말부터는 2014년 주기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2014년은 전체적으로 확장, 과시, 브랜딩 강화 분위기가 강했던 해로 많이 기억이 됩니다. SNS 자기 브랜딩이 성장을 했고요. 개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가속이 되었습니다. 셀피 문화도 확대가 되었고요. 화려한 소비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안전한 울타리, 집, 내면의 안정에 집중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나를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시기일 수 있겠는데요. 사자 자리는 자기 표현, 창의성, 열정, 리더십의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눅 들어있던 개인의 자신감이 좀 살아나고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양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6월 9일에 금성과 목성이 계자리에서 만나는데요. 가족 구성원에게 경사가 생긴다거나 집안에 따뜻하고 화목한 기운이 감돌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거나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기에도 좋은 시기일 수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익이나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에너지를 충전하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이 신월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신월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데요. 새롭게 공부를 시작을 한다거나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자격증 과정을 등록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고요. 계약이나 발표, 블로그나 SNS 시작 등 여러분의 말과 글을 세상에 전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기에도 좋습니다. 형제자매나 가까운 이웃과의 소통도 늘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6월 19일에 상처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여러분의 자산과 수입원을 뜻하는 이하우스의 입궁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관념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돈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과거에 가져왔던 결핍이나 또는 경제적인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 건강하고 단단한 경제관념을 확립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월 29일에는 수성역행이 계자리에서 있는데요.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의 별 수성이 여러분의 가정의 방인 사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가족 간에 사소한 오해가 생긴다거나 집안의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 시기에는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나 이사결정을 내릴 때는 서류를 좀 꼼꼼하게 검토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추억이라든지 옛집, 옛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천천히 돌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랑의 금성과 또 행운의 목성이 차례로 여러분의 오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오하우스는 즐거움과
창의성의 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웃음꽃이 피어날 강력한 토대가 마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연애 운이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매력적인 인연을 만난다거나 자녀와 관련된 기쁜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생활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세상에 마음껏 표현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황소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황소자리 분들은 두 길성이 여러분의 소통과 배움의 방인 3하우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황소자리 분들의 말과 글에 매력과 설득력이 더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변인들과 대화를 할 때도 또 협상이나 발표, 면접 혹은 블로그나 SNS 포스팅에 있어서도 큰 성과나 기쁜 소식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나 가까운 이웃, 동료와의 관계가 한층 더 화목해질 수도 있고요. 또 그들로부터 뜻밖의 제안이라든지 도움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2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쌍둥이 자리는 여러분의 자산과 수입원을 나타내는 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장기적인 안정을 좀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원을 새롭게 계획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는데요. 새롭게 부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예적금 또는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투자를 시작을 한다거나 날 행복하게 만드는 물건을 구매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신월은 그와 관련된 무언가 새로운 일에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데요. 이 시기쯤 시작된 일은 다음 쌍둥이 자리에서 만월이 있을 때쯤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9일에 상처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여러분의 정체성, 외모, 태도를 상징하는 1하우스에 입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황소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지난 7년간 여러분 스스로를 드러내기 두려워했다거나 또 여러분의 외모나 존재 자체에 가졌던 과거의 결핍이나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또 치유해 나가는 시간일 수 있겠는데요. 그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한층 더 단단하고 성숙해진 진짜 나를 확립하게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6월 29일에는 수성역행이 있습니다.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별 수성이 소통과 이동의 방인 3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말실수로 오해가 생긴다거나 이메일이나 메시지 전송 오류 또는 전자기기나 차량 고장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할 때도 좀 평소보다 여러 번 검토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 과거에 미뤄뒀던 공부나 글쓰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간 연락이 뜸했던 과거의 지인과 연락이 다시 닿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6월 30일에는 목성이 사자 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랑의 금성과 또 행운의 목성이 차례로 여러분의 사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웃음꽃이 피어날 강력한 토대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좀 해묵은 갈등이 있었다면 그것이 풀리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집안 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민다거나 더 넓고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사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익이나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의 내면에 있어서 깊은 안정감과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6월 9일에 두 길성이 여러분의 자산과 수입원을 뜻하는 2하우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금전운이 좀 상승하는 시간일 수 있겠는데요. 뜻밖의 수입이 있다거나 보너스, 보상금,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운다거나 예적금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겠고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에 투자를 한다거나 스스로를 위해서 선물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외모,
태도를 상징하는 1하우스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신월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데요. 신월 후에 2주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일의 전개가 6개월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는 시기일 수 있겠는데요. 외모나 스타일을 새롭게 바꾼다거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내 모습을 가꾸기 위한 아주 강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6월 19일에는 상초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여러분의 무의식과 숨겨진 방인 12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막연한 두려움이나 외로움 혹은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표면 위로 드러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그냥 아픔만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를 위한 과정일 수가 있겠는데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명상이나 일기쓰기 또는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내면의 상처를 안아주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회복시키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2월 29일에는 수성역행이 계자리에서 있는데요.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과 계산의 별 수성이 여러분의 자산의 방인 2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좀 실수가 생긴다거나 예산 계획에 일시적인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듯한데요. 기존의 소비 습관이나 대출, 세금, 자산 상태를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의 돈의 흐름을 좀 점검하고 재정 계획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6월 30일에는 목성이 사자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그리고 1년간 사자자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의 일상에 즐거움과 소통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겠는데요. 지적 호기심이 높아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발표나 계약, 글쓰기에도 좋을 수 있고요. 형제 자매라든지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가 한층 더 화목해지고 또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대화를 통해서 고급 정보를 얻게 된다든지 뜻밖의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금성과 목성 두 기일성이 여러분의 정체성과 외모, 태도를 상징하는 1하우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계자리 분들의 매력과 존재감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타인에게 호감을 사기 쉬운 시간이기도 하고요. 대인관계나 연애운에 있어서도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상승할 수 있겠고요. 헤어스타일이나 패션 등 외모에 변화를 주어서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과 숨겨진 방인 12하우스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외부 활동보다는 내면을 돌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일 수 있겠는데요. 다음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기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구상한다거나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6월 19일에는 상처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여러분의 친구, 커뮤니티, 장기적 목표를 뜻하는 11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속한 그룹이나 친구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과거의 아픔이나 결핍이 있었다면 그것을 마주하고 또 치유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룹이라든지 친구 관계를 돌아보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겠고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단단한 인맥과 미래의 계획을 재설계하기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29일에는 수성역행이 있습니다.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도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소통과 표현의 별 수성이 여러분의 방인 1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의도와 달리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산다거나 말실수, 판단착오가 생기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대화 방식과 태도를 좀 차분하게 돌아보는 일이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옛 추억에 잠기거나 과거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6월 30일에 목성이 사자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사랑의 금성과 행운의 목성이 차례로 여러분의 이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이하우스는 자산과 수입원의 방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약 1년 동안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강력한 토대와 행운이 마련되는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뜻밖의 수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너스라든지 혹은 수입원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부업 아이디어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버는 감각이라든지 재정적인 판단력이 명료해지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장기적인 투자나 예적 큰 계획을 세워서 손에 잡히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자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6월 9일에 금성과 목성이 계자리에서 만나는데요. 사자자리 분들은 두 길성이 여러분의 무의식과 내면의 방인 12하우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좀 잠시 벗어나서 깊은 감정적인 치유를 얻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겠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명상이라든지 예술활동, 일기쓰기 등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좀 마음을 비워내는 시간일 수 있겠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돕는 귀인의 손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사자자리 분들을 좀 행복하게 만드는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공동체, 장기적 목표를 뜻하는 11하우스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신월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데요. 새로운 인맥을 형성을 한다거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소모임이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겠고요. 또 새롭게 커뮤니티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꿔줄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수가 있겠습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간 그 일의 전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상초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직업, 명예, 사회적인 위치를 상징하는 10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의 커리어나 사회적 성공에 대해서 가졌던 과거의 상처라든지 또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던 그 결핍감을 마주하는 시간일 수가 있겠는데요. 진정한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일 수 있겠고요. 그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여러분만의 온전한 성공 기준을 확립하는 시간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29일에는 수성역행이 계자리에서 있는데요.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도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통과 기억의 별 수성이 여러분의 무의식 방인 12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이나 숨겨진 두려움이 표면 위로 드러난다거나 꿈이 많아질 수도 있겠고요. 옛 추억에 잠기기 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날 재정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6월 30일에는 목성이 사자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랑의 금성과 행운의 목성이 차례대로 여러분의 1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1하우스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외모, 세상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방인데요. 앞으로 약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겠습니다. 외모나 스타일이 매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고요.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신감 있게 날 드러내기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녀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6월 9일에 금성과 목성이 계자리에서 만납니다. 두 길성이 처녀자리 분들의 친구와
커뮤니티, 장기적 목표를 의미하는 11하우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나 매력적인 사람들이 주변으로 모여드는 시기일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가진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 또 단체 활동을 시작하기에도 좋을 수 있겠고요. 그 속에서 또 재정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미래 계획과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면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고요. 또 큰 소득과 이익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파트너와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신월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명예, 사회적 위치를 상징하는 10하우스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커리어에 있어서 새로운 챕터에 씨앗을 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거나 승진 기회를 잡게 된다거나 이직이나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세상에 여러분의 능력을 증명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19일에는 카이론이 황소 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지난 7년간 양자리에 머물렀던 상처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여러분의 고등교육, 외국, 인생 철학을 뜻하는 9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지식이라든가 종교, 신념, 외국과 관련해서 가졌던 과거의 상처나 결핍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학업이나 계약 혹은 소송 문제에 있어서 좀 아픔이 있었다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인생 철학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29일에는 수성역행이 계자리에서 있는데요.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 그 영향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별 수성이 친구와 공동체의 방인 11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하는데요. 오랜 친구나 과거에 속했던 커뮤니티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겠고요. 또는 여러분이 속한 그룹 내에서 사소한 오해나 말실수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약속이 취소가 된다거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약속이라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30일에는 사자 자리에 목성이 입궁합니다. 그리고 1년간 사자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외부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깊은 감정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겠고요. 명상이나 예술,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비축하기에도 좋을 수 있겠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는 기인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천칭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6월 9일에 금성과 목성이 계자리에서 만나는데요. 두 기일성이 천칭자리 분들의 직업과 명예, 사회적 성공을 상징하는 10하우스에서 만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한데요. 승진이나 이직, 중요한 계약 성사나 커리어에 있어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윗사람이라든지 또 직장에 있어서 큰 호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겠고요. 직업과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신월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데요. 고등교육이나 외국 또 인생 철학을 뜻하는 9하우스에서 신월이 일어나는데요. 지적 호기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무엇인가를 배운다거나 또 자격증 공부를 시작을 한다거나 학위 과정이라든지 깊이 있는 강의를 수강하기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도 좋을 수 있고요. 외국과 관련된 일에도 행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관련 비즈니스나 장거리 여행 또는 장기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19일에는 카이론이 황소 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7년간 양자리에 머물렀던 상처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이제 여러분의 세금, 상속, 공유자산, 타인과의 깊은 감정적 유대를 뜻하는 8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공유재산이라든지
타인에게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했던 과거의 결핍감이 있었으면 그것을 정면으로 좀 마주하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나는 타인과 얼마나 깊이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해결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또 깊은 감정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29일에는 계자리에서 수성역행이 있습니다.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도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별 수성이 여러분의 직업과 명예의 방인 10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하는데요. 직장이나 사회활동에 있어서 사소한 오해나 말실수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메일 오류라든지 업무 지연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다면 서류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고요. 이 시기에는 너무 성급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프로젝트를 좀 보완한다든지 여러분의 장기 목표를 다시 재설계하기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30일에는 목성이 사자 자리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사자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대인관계에 행운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마음에 맞는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든지 또 커뮤니티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인맥을 통해서 뜻밖의 기회나 혜택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이 꿈꿔오던 장기적인 목표나 미래 계획이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 재정과 관련된 행운으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정갈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6월 9일에 계자리에서 금성과 목성이 만납니다. 두 길성이 정갈자리 분들의 고등교육, 외국, 또 인생 철학을 뜻하는 구하우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지적 호기심이 높아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고등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또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책을 출간하거나 또 강의를 시작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배우는 일에도 좋을 수 있겠고요. 외국 관련 프로젝트나 장거리 여행에도 행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공유자산, 대출, 세금, 또 타인과의 깊은 감정을 의미하는 파라하우스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만드는 시간이기도 하겠고요. 또 새롭게 예적금을 한다든가 투자 계획을 세우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내면에 해묵은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좀 비워내고 감정적으로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수 있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카이론이 황소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지난 7년간 양자리에 머물렀던 상처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이제 여러분의 결혼, 파트너십, 중요한 대인관계를 뜻하는 7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1대1 관계라든지 동업 또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감이나 거절에 대한 과거의 상처가 있었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동반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나에게 맞지 않는 인연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에 있어서의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29일에는 계자리에서 수성이 역행을 시작하는데요. 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도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별 수성이 철학과 배움의 방인 구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소송이나 계약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서류를 좀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행이나 해외 관련 일에 있어서도 일정이 변경이 된다든지 교통이 지연되는 등의 사소한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주의가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공부하다가 멈췄던 분야를 다시 공부하게 된다거나 또 여러분의 철학을 다시 돌아보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6월 30일에는 목성이 사자 자리에 입궁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사랑의 금성과 행운의 목성이 차례로 여러분의 10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10하우스는 직업과 명예, 성공을 나타내는 방인데요. 앞으로 약 1년 동안 여러분의 커리어와 또 사회적 위치에 강력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이직과 관련된 일, 창업 등에서 좀 기쁜 소식을 듣게 될 수도 있겠고요. 윗사람이라든지 대중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좀 증명하고 호감을 얻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사수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금성과 목성이 계자리에서 만납니다. 두 길성이 여러분의 대출과 공유자산, 세금, 타인과의 깊은 유대를 뜻하는 8하우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생각지 못했던 투자로 인한 이익이라든지 상속이나 증여, 배우자나 파트너의 수입 증가로 인한 재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는 대출이나 예산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과 동업, 중요한 1대1 관계를 상징하는 7하우스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수 있겠습니다. 계약이나 비즈니스 제안이라든지 동업과 관련된 새로운 일의 시작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더 깊은 미래를 약속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19일에 황소 자리에 카이론이 입궁을 합니다. 지난 7년간 양자리에 머물렀던 상처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이제 건강과 노동, 일상생활의 루틴을 뜻하는 6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의 신체적 건강이라든지 직장생활, 일상의 밸런스에 대해서 무너져 있던 부분이나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좀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29일에는 계자리에서 수성역행이 있는데요.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도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별 수성이 공유자산과 깊은 감정의 방인 8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금융거래나 대출, 세금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좀 계산착오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보다 좀 여러 번 검토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감정을 좀 차분하게 돌아보고 또 재정 상태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6월 30일에는 목성이 사자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자자리에 1년간 머물게 됩니다. 이 행운의 목성은 여러분의 고등교육, 외국, 종교, 철학의 방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다음 1년간 여러분의 시야가 좀 확장이 되고 또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든지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도 좋을 수 있겠고요.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외국과 관련된 비즈니스라든지 또 여행에도 행운과 기회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염소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6월 9일에 금성과 목성이 계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두 길성이 결혼과 파트너십, 중요한 1대1 관계를 뜻하는 7하우스에서 만납니다.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좋을 수 있겠고요. 또 대인 관계에도 행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소중한 귀인이나 협력자가 등장할 수도 있겠고요. 비즈니스 계약이라든지 동업 제안을 받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서 뜻밖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신월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월이 여러분의 건강, 일상생활의 루틴, 노동을 상징하는 6하우스에서 있는데요. 매일 반복되는 루틴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또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수 있겠는데요. 새롭게 운동을 시작을 한다든가 또 식단 관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직장 내에서 새로운 업무 방식이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황소 자리에 카이론이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7년간 양자리에 머물렀던 상초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이제 여러분의 창의성, 자녀, 연애, 즐거움을 뜻하는 오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날 세상에 마음껏 표현하지 못했다거나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가져왔던 과거의 상처나 결핍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온전히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그 아픔을 또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매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치유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29일에는 계자리에서 수성이 역행을 시작합니다. 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도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앱의 수성이 파트너십,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7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합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고객이나 또 1대1 대인관계에 있어서 말실수나 표현의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 쉬운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에는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이 있다면 서류와 조건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전 파트너라든지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대인관계를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6월 30일에는 목성이 사자 자리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사자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공유자산이라든지 세금이나 유산,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 행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출이나 투자 문제, 또 세금 관련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배우자나 파트너의 수입이 증가를 한다든가 또 뜻밖의 증여나 보상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행운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병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6월 9일에 계자리에서 금성과 목성이 만나는데요. 두 길성이 여러분의 건강, 노동, 일상의 루틴을 뜻하는 6하우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나 매일 반복되는 업무 환경에서 좀 기쁜 소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동료들과의 관계가 좀 더 화목해질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막혔던 업무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좀 매끄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뜻밖의 지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체적인 건강이 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돌보고 일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에 좋은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습니다. 신월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창의성, 연애, 자녀, 즐거움을 상징하는 오하우스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을 한다든가 또 예술적인 프로젝트 또는 로맨스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세상에 좀 당당하고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취미 활동에 투자하기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6월 19일에는 황소 자리에 카이론이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7년간 양자리에 머물렀던 상처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 뿌리, 내면의 안정감을 뜻하는 4하우스에 입궁합니다. 그동안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느꼈던 소외감이라든지 또 어린 시절부터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기억이 있다면 또 정서적 불안감 등이 있었다면 그것을 마주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는데요. 나에게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내면의 단단한 안정감을 구축할 수 있는 또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29일에는 계자리에서 수성역행이 있습니다.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도 그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앱의 수성이 일상과 노동의 방인 6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하는데요. 직장 내에서 업무가 지연이 된다든지 또 이메일 전달 오류가 생긴다든지 전자기기 고장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동료와의 대화에서 작은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까요. 그것도 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시기에는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가 있다면 평소보다 여러 번 검토하는 신중함이 좀 필요합니다. 과거의 업무 방식을 좀 보완하고 또 건강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6월 30일에는 사자 자리에 목성이 입궁을 합니다. 그리고 1년간 사자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사자 자리는 결혼과 파트너십, 중요한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방인데요. 여러분의 대인관계와 또 동반자 운에 있어서 행운이 따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인관계에 있었다면 혼담이 오가거나 깊은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솔로시라면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을 도와줄 기인을 만나실 수도 있겠고요.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나 계약에 있어서도 큰 이익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6월 9일에 개자리에서 금성과 목성이 만납니다. 두 기일성이 즐거움, 창의성, 자녀, 로맨스를 상징하는 오하우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사람들의 시선과 호감을 받게 될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연애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취미활동에 몰두하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연애 생활에 있어서도 행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월 15일에는 쌍둥이 자리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신월은 무엇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의 가족, 뿌리, 주거 환경을 뜻하는 사하수에서 신월이 있는데요. 가정 생활에 새로운 챕터의 시작일 수 있겠는데요. 이사를 한다거나 인테리어를 변경을 한다든가 집안 꾸미기를 기획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과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다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 마음을 재충전하기에 좋은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 6월 19일에는 황소 자리에 카이론이 입궁을 하게 됩니다. 지난 7년간 양자리에 머물렀던 상처와 치유의 소행성 카이론이 이제 소통, 배움, 형제자매, 가까운 이웃을 뜻하는 삼하우스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기억이라든지 또는 대화 속에서 상처받았던 과거의 결핍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이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여러분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립하게 될 수 있는 또 치유하게 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월 29일에는 계자리에서 수성역행이 있습니다. 수성역행은 그림자 기간부터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3일부터 영향을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별 수성이 즐거움과 표현의 방인 오하우스에서 역행을 시작하는데요.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오해나 표현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과거의 연인이나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올 수도 있겠고요. 또 예전에 즐기던 취미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다시 돌아보기에도 좋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진정으로 즐거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6월 30일에는 목성이 사자 자리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간 사자 자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6하우스는 건강, 일, 일상 루틴의 방인데요. 앞으로 1년간 여러분의 직업 환경에 있어서 행운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 루틴이 좀 더 건강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겠고요. 직장 내에서 동료들의 지지와 혜택을 얻게 될 수도 있겠고요. 업무 시스템이 매끄럽게 정리가 된다거나 또 신체적 컨디션이 상승할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행운이 따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일상 루틴을 만들기에 좋은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